사는 동네는 실기할 때 해야 돼요. 자, 여기 출제 1순위예요. 출제 1순위. 출제 무진장 많이 했어요. 무진장.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에 왜 출제를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출제하는 것도 솔직히 있죠. 맞죠? 우리가 또 선생님 되면 한번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이야. 근데 선생님인데 우리 당한 입장에서 짜증나지만 우리가 막 선생님 돼 보면 그렇게 낚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할 것 같아. 아셨죠?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나도 당해봤으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요. 왜 세법에서 많이 내는 동네가 왜 많이 나오냐면 현실에서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알죠? 왜냐면 이 공급 시기는 우리가 수익으로 따지면 어느 연도에 수익 장부에 기록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수익은 장부에 기록하는 거지만 지금은 세법이기 때문에 어느 연도에 세금으로 때릴 거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죠? 그리고 요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알죠? 나중에 이제 세무 2급으로 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가산세를 배워요. 알죠? 배우면 나중에 이제 내가 이런 거 못하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배웠다고 이렇게. 진짜 중요해요. 세금 계산서. 알죠?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시험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시험에는 요 제가 가로친 걸로 안 나오고 무조건 요 말로 나와야 세법 문구 그대로. 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다라는 건 움직이는 거니까 동산이란 뜻이에요. 동산은 언제냐면 회계랑 똑같아요. 인도되는 때. 아셨죠? 자, 인도되는 때고요. 자, 그 다음에 재화의 이동이 불필요하다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얘기예요. 그 부동산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부동산도 인도한다라는 표현 쓰죠. 그렇죠? 근데 회계 입장에서, 아니, 세법 입장에서는 인도? 야, 부동산을 인도하면 그거 신문에 나오지 않겠니? 맞죠? 인도면 이거잖아. 탁 뽑아가지고 해야 인도예요. 부동산을 인도했다라고 하면 세법에서는 혹시 그 헐크 아니냐고 뽑아서 넘긴 거냐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렇게 여러분 그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주로 우리 현실적으로는 잔금 준 날이죠. 잔금 받은 날 아니면 소유권 그 등기부 등본 소유권 이전 등록해 주는 상대방 걸로 알죠? 그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일을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인도일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실기 목적으로 중요한 건 요 수출은 되게 중요해요. 실기 목적으로. 수출은 꼭 암기하시길 권장. 그렇다고 나머지는 그럼 버려도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시면 여러분 질문이에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외상으로 팔면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걷어요? 못 걷어요? 외상으로 팔면. 아니 실제 걷어요 못 걷어요? 아니, 진짜 외상으로 팔았는데 걷어요 부가세를? 당황스러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0원에 외상으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여러분들이 민구가 내가 너한테 부가가치세는 주지만 외상 돈은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외상으로 팔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실제로. 그럼 질문. 그럼 제가 부가가치세를 여러분들 못 받았죠? 그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될까요? 내야 될까요? 내야죠. 맞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년 동안 못 받았대. 그럼 세무서, 10년 동안 못 받았으니까 내지 말라고. 그럼 세무서 그럼 바보는 아니에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돼 있냐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라고 하거든요. 매입자한테 받는 거. 그걸 거래징수 따지지 않고 매출세액을 내야 된다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알죠? 물론 일단 내 돈 냈다가 상대방한테 받으면 내가 다 먹는 거죠, 그냥.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자, 우리가 현금 판매하고 외상 판매는요, 그냥 인도일로 가요. 여기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그냥 한 방에 다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연결시키셔야 돼요. 공급 시기하고 나중에 하는 금액을 얼마로 볼 거냐는 같이 연결돼요. 공급 시기를 어느 한 날짜로 본다라는 건 그냥 그날 전체 다 때려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자, 근데 자 용어 정리. 자, 우리가 장기 할부. 장기 할부는 우리가 1년 이상 하는 할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는 말 좀 어렵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거래를 부가가치세에서는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불러요. 알죠? 중간 지급 조건부가 그거예요. 계중도.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은 우리가 뭐 비행기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건설업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건설업. 맞죠? 걔네들은 물건 완성되었을 때 돈 받아요? 아니면은 실제로 완성되는 퍼센트마다 나누어서 받기로 약정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완성될 때 받는다라고 도망가는 애들 진짜 많을 거예요. 알죠? 그게 완성된 퍼센트에 따라서 대가를 나누어서 주고받기로 한 걸 완성도 기준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 다음에 계속적 공급은 24시간 내내 공급하는 거. 대표적으로 전기, 한전,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24시간 내내 하는 거라고 또. 맞죠? 자,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금액이 커요, 작아요? 지금 두 번째 방금 했던 거. 장기할부,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금액이 커요. 맞죠? 그 다음에 기간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날짜에 다 때려버리면 세금이 원자 폭탄이 돼버려요. 폭탄 투하! 한꺼번에. 맞죠? 그래서 취지는 뭐냐면 받기로 할 때마다 나누어서 때릴게 라는 취지. 받기로 할 때마다. 맞죠? 그게 약정일이죠. 받기로 할 때마다. 맞죠? 근데 그 표현이 이상해. 약정일을 뭐라고 하냐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게 약정일이지 뭐예요? 맞죠? 약정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시험에는 무조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내요. 그렇죠? 그래서 세법이 암기 과목인 이유예요. 법문구 그대로 내니까. 자,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좀 내더라고 이걸. 왜 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공이 뭐예요? 좀 맞죠? 표현하기 좀 어렵긴 하지. 대신 만들어주는 거. 가공해주다. 대신 만들어주는 가공이에요. 임가공 같은 거. 알죠? 근데 그 가공이 뭐가 있냐면 제가 만약에 옷을 가공해주는 업체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옷을 넘겨서 야 민구가 좀 옷 좀 대신 만들어줘 라고 하는 분들이고 사업자.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요 옷감을 일부 주시거나 안 주신 거예요. 그럼 저한테 뭐라는 소리예요? 옷 만들어줘 그거잖아요. 옷감을 안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맞죠? 그럼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넘겨드리는 건 옷이라는 완성품이죠. 그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떼세요?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옷을 다 주셨어. 옷감 다 주셨어. 옷감 다 주시고 야 너 만들기만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제가 뭐만 한 거예요? 만드는 행위만 한 거죠. 옷감을 여러분들이 다 주셨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때는 용역의 공급으로 가공을 봐요. 그러니까 주요 자재를 가공하는 놈이 부담했으면 재화, 부담 안 했으면 용역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세요? 막 이런 것 때문에 세법 싫어해요. 사람들이 짜증나 막 갑자기. 근데 재화랑 용역은 진짜 다르거든요. 부가가치세는 좀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얘는 인도되는 때지 용역을 완성했을 때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왠지 완성하는 때라고 하면 맞을 것 같거든. 알죠? 재화니까 완성된 옷을 인도할 때, 넘기는 때예요. 자, 유념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 이게 자판기라고 했죠? 자판기는 언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냐면 돈통에서 돈 꺼내는 때예요. 아셨죠? 그걸 이쁘게 현금을 인취하는 때. 용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이거 처음 공부했을 때, 진짜 법 용어 너무 이쁘다. 인취? 돈통에서 돈 꺼내는 때 이것보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 그래서 아무튼 인취하는 때, 알죠? 요거 인도일 아니, 인도일. 알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판매는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죠, 상대방이. 그래서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 요게 핵심이에요. 성취. 그죠? 자, 그 다음에 기한부 판매는 언제까지 우리가 납품할게. 그런 거 있잖아요. 기한.
그럼 당연히 기한이 지나면 돼요. 그 기한이 지나면. 그렇죠? 그래서 기한부 판매는 기한 경과. 아시죠? 자,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수출이에요. 실기용. 물론 이론에 현실적으로 중요하고.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수출하면 수출 신고해요. 수출 신고해야 돼요. 세관에. 세관이네. 수출 신고해야 돼요. 했죠? 수출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에 선적을 해요. 물건을 실어요. 그랬을 때 주의하실 게 우리 신고일로 안 가. 수출 신고일로 안 가요. 언제냐면 선적일로 가요. 알죠? 왜냐하면 선적일에 그때 배에 실으면 화주가 유가증권 주거든요. 꺼낼 수 있는. 아시죠? 그래서 원칙이 선적일이다라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난리 부르쳐요. 막 수출 신고일, 통관일, 그 다음에 선적일 막 난리 부르쳐 다 줘. 알죠? 그때 환율 던져주는 수출 신고일의 환율 달러당 1,000원, 통관일의 환율 달러당 1,100원, 선적일의 환율 달러당 1,200원 막 줬다 막 난리 부르쳐요. 뭐 선적일이 선적일 아시죠? 자, 근데 선적하기 전에 이건 세무 2급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예. 자, 선적하기 전에 그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나한테 대가를 외화로 주겠죠. 왜냐면 우리 서로 간에 거래를 많이 해봤으면 계약금도 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했대요. 선적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더 명확하죠. 선적하기 전에 알았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환전일이에요. 환전일. 그렇죠? 환전일. 예. 그러면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출하게 되면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선적일하고 환전일 중 빠른 날. 알죠? 이 말은 거잖아요. 선적일 이후에 환전하면 선적일로 가요. 선적이 더 명확하니까. 알죠? 네, 거의 오시죠, 그분? 30분 지나가지고 거의 오실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수입할게요, 수입. 여러분, 수입하면 누가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걷냐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걷어요, 세관장이. 세관장이 하는 일은 부가가치세를 걷는 게 아니라 관세를 걷는 일이에요, 관세. 관세가 그 나라의 산업을 보호해주는 세금이거든요, 아무튼. 그럼 그 관세를 우리가 거둘 때 우리가 내가 수입하는 물건이 중량이 몇 킬로고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세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신고를 했다라고 허가를 해줘요. 그게 수리. 사표 수리했다, 사표 그 허가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수입 신고 수리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알죠? 힘드시겠지만 잘 암기 좀요. 자, 됐고요. 그러면 얘랑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죠. 이것까지 안 풀면 여러분들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 어디냐면은요. 320페이지. 320페이지. 하나를 안 배웠는데 풀 수 있어요. 하나 안 배워도. 320페이지. 14번이에요. 응? 14번 320페이지. 자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알려줘야 돼, 이런 거. 엄마 공급식이 들어봤어, 이렇게. 아, 진짜 어머니께서 그거, 아이씨, 그런 거 몰라서 뭐해, 이렇게 안 한다니까, 절대. 맞죠? 나중에 몰래 이렇게, 스팸이 막 더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 저도 처음에 몰랐죠. 어머니께서 맨날 똑같은 국 끓여주셨거든요. 미역국 한번 끓이면 3일 동안 먹는 거. 집밥이 그리워요, 많이. 이거 하나를 안 배웠거든요. 네, 그렇죠. 안 배운 게 다 배워. 자, 보시죠, 여기. 14번. 여기 보세요. 현금 판매, 외상 판매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맞죠? 동그라미 2번. 장기 할부.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때 이거 실 어떻게 장난치냐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았을 때 받았을 때랑 받기로 한때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에요. 그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양아치처럼 네요. 동그라미 3번은 반환 조건 보죠. 그럼 반환 조건 뭐 조건부니까 조건 성취되지만 여러분들 반환이면 그거죠. 우리가 반품. 그럼 반품 조건이면 어떻게 하면 반품 못해요? 기간 끝나면 반품 못해요. 맞죠? 그래서 기한이 지나면 반품 더 이상 못하니까 이 반환 조건부 판매는 기한이 지나서도 들어온 거예요. 알죠? 동그라미 4번은 나중에 실기할 때 정말 그지 같은 곳이 있어요. 진짜 막 수강생분들이 이것만 하면은 막 절 째려봐. 저도 피해자거든요, 많이. 나중에 뭐 간주 공급이라고 거기서 할 거예요. 아무튼 있어요, 그런 애가. 거기서 배우시겠지만 페어빌로 가요, 페어빌. 그렇죠? 나중에 뒤에서 할게요. 지금 하면 서로 간에 또 때려. 여러분이 저를 노려보신단 말이에요. 됐죠? 나중에 설명. 빨리 넘어갈게요.